마음 성장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반사적으로 그들의 편의를 맞춰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계신가요? 나 자신을 위해 휴가를 쓰거나 쉬는 시간을 가질 때 혹시 이기적이라는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직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마치 팀원들을 버려두고 떠나는 듯한 미안함에 시달리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진심 어린 돌봄과 지나친 간섭,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통제하려는 마음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의 미묘한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고 이 구분이 우리 삶에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저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야, 다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야 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잉 돌봄의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는 법을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선물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다룰 핵심 개념인 공동의존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의존이란 내 삶의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 가족, 친구, 연인의 감정 상태, 그들이 마주한 결과, 그들의 인간관계, 재정 상황 등 그들의 삶 모든 영역에 내가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고 몰두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러한 과도한 몰두가 결국 나 자신의 내면적 평화와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해치면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삶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붓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저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정이라는 독특하고 깊은 유대감의 문화가 있죠. 이 정은 우리를 끈끈하게 연결해주지만 때로는 그 경계가 모호해져 어디까지가 건강한 관심이고 어디부터가 지나친 개입인지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모든 보살핌과 도움이 순수한 마음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공동의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삶의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은밀한 욕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정말 별로인 사람과 결혼하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다 큰 자녀가 회사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설령 그 원인이 자녀에게 있더라도 상사에게 전화에 대신 변명해주고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표면적으로는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흘러가도록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 삶의 거의 모든 관계에서 저는 극심한 공동의존 성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 행동이 통제의 한 형태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와주고 싶을 뿐이라고,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니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예를 들어 누군가 운전해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그 길 말고 이쪽 길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라며
굳이 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의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의존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특히 사회적으로는 유능하지만 관계에서는 소진되는 고기능 공동의존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저는 그 행동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말은 그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밑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착한 게 뭐가 문제인가요? 남을 돕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의 일을 대신해주고 지나치게 베풀고 모든 일에 관여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태라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박입니다. 진정한 친절과 배려는 내가 온전히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그저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강박적인 행동 패턴이며 그것이 바로 공동의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과잉 베품과 자동적인 조언, 무조건적인 수용이 계속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우리는 번아웃, 즉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한 인간이 가진 에너지와 시간은 유한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베풀미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에너지는 훨씬 더 빨리 고갈됩니다. 내가 이걸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 내가 나서지 않으면 저 사람의 인생이 잘못될까 봐 무서워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타인의 결정과 인생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느낌은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두려움에 기반한 강박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행동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과잉 보호와 개입은 그들로부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힘, 즉 주체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끼어들어 의견을 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며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다 큰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친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대해 더 잘 안다고 가정하는 순간 그 행동의 기저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결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당신이 보기에 명백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그 실수를 할 권리는 온전히 그들의 것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의 실수는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온전히 우리 자신의 것이듯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또한 그들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지랖이라는 말로 이러한 행동을 표현하곤 하죠. 모든 일에 의견을 내고 평가하고 간섭하려는 태도 말입니다. 몇 년 전 제 아들의 전 여자친구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두 아이는 함께 살면서 집 내부를 아주 채도가 높고 어두운 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색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저희 부부는 너희들이 좋으면 우리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집이지 제 집이 아니니까요. 굳이 나라면 우리 집에 저런 색은 안 칠할 텐데 와 같은 불필요한 말을 덧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저 어두운 벽은 정말 멍청해 보여. 집만 좁아 보이게 만들고 말이야. 라며 아이들이 선택한 페인트색에 대해 장황하게 자신의 멍청한 의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진실이라고 포장하며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구의 진실일까요? 그저 당신의 의견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묻지 않았다면 그 의견을 혼자만 간직할 권리 또한 당신에게 있습니다. 고기능 공동의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예전에 제 절친한 친구가 그랬습니다. 제가 힘든 일을 겪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녀는 항상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동의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동의나 평가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야.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힘든 감정의 참호 속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어줘. 그녀는 저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순간 평가가 아닌 공감을 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 이건 좋아, 저건 싫어, 나라면 저렇게 안 해, 그 치마에 그 부츠는 정말 잘 어울리네 와 같은 평가를 내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쩌면 내 자신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하고 간섭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면 정작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내 삶을 돌볼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공동의존은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그들의 결정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하며 무너진 경계를 갖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남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그들의 경계를 가장 많이 침범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해주고 묻지도 않은 조언을 건네면서 말이죠. 당신의 삶을 더 편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제가 좋은 사람을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져와 내가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제가 고기능 공동의존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주말에 아주 붐비는 맨해튼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어 마스크를 바르고 산푸대에 누워 1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제 뒤로는 산푸대를 기다리는 손님들의 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명상을 하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쉬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긴 줄 때문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미용실의 산푸대 교통정체가 제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죠. 결국 저는 직원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 있을까요? 산푸대가 필요하시면. 그녀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손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에게는 미용실의 대기줄을 관리할 저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심리 상담을 받고 공동의존 전문가로 일해온 나조차도 여전히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을까? 저는 이것을 자동 맞춤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내 주변 환경에서 무언가 불편하거나 비효율적인 상황을 목격했을 때 그것이 전혀 내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예상 계획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문제들을 미리 막기 위해 온갖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가 싫어하는 사람과 식사 자리에 나란히 앉지 않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등 모든 상황을 통제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자동적인 문제 해결, 끊임없는 예상과 계획, 이것이 바로 우리를 소진시키고 진정한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공동의존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우리는 돌봄과 통제의 경계에 대해 깊이 탐색해 보았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것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깊은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가졌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 있던 과도한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돌려주세요. 나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나의 경계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삶은 그들의 것임을 인정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봄은 나 자신을 온전히 돌볼 때 마음 성장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반사적으로 그들의 편의를 맞춰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계신가요? 나 자신을 위해 휴가를 쓰거나 쉬는 시간을 가질 때 혹시 이기적이라는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직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마치 팀원들을 버려두고 떠나는 듯한 미안함에 시달리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진심 어린 돌봄과 지나친 간섭,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통제하려는 마음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의 미묘한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고 왜 이 구분이 우리 삶에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저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야, 다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야 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잉 돌봄의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는 법을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선물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다룰 핵심 개념인 공동의존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의존이란 내 삶의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 가족, 친구, 연인의 감정 상태, 그들이 마주한 결과, 그들의 인간관계, 재정 상황 등 그들의 삶 모든 영역에 내가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고 몰두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러한 과도한 몰두가 결국 나 자신의 내면적 평화와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해치면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삶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붓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저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정이라는 독특하고 깊은 유대감의 문화가 있죠. 이 정은 우리를 끈끈하게 연결해주지만 때로는 그 경계가 모호해져 어디까지가 건강한 관심이고 어디부터가 지나친 개입인지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모든 보살핌과
도움이 순수한 마음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공동의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삶의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은밀한 욕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정말 별로인 사람과 결혼하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다 큰 자녀가 회사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설령 그 원인이 자녀에게 있더라도 상사에게 전화에 대신 변명해주고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표면적으로는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흘러가도록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 삶의 거의 모든 관계에서 저는 극심한 공동의존 성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 행동이 통제의 한 형태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와주고 싶을 뿐이라고,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니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예를 들어 누군가 운전해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그 길 말고 이쪽 길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라며 굳이 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의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의존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특히 사회적으로는 유능하지만 관계에서는 소진되는 고기능 공동의존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저는 그 행동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말은 그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밑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착한 게 뭐가 문제인가요? 남을 돕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의 일을 대신해주고 지나치게 베풀고 모든 일에 관여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태라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박입니다. 진정한 친절과 배려는 내가 온전히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그저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강박적인 행동 패턴이며 그것이 바로 공동의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과잉 베품과 자동적인 조언, 무조건적인 수용이 계속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우리는 번아웃, 즉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한 인간이 가진 에너지와 시간은 유한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베풀미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에너지는 훨씬 더 빨리 고갈됩니다. 내가 이걸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 내가 나서지 않으면 저 사람의 인생이 잘못될까 봐 무서워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타인의 결정과 인생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느낌은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두려움에 기반한 강박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행동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과잉 보호와 개입은 그들로부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힘, 즉 주체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끼어들어 의견을 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며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다 큰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친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대해 더 잘 안다고 가정하는 순간 그 행동의 기저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결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당신이 보기에 명백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그 실수를 할 권리는 온전히 그들의 것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의 실수는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온전히 우리 자신의 것이듯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또한 그들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지랖이라는 말로 이러한 행동을 표현하곤 하죠. 모든 일에 의견을 내고 평가하고 간섭하려는 태도 말입니다. 몇 년 전 제 아들의 전 여자친구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두 아이는 함께 살면서 집 내부를 아주 채도가 높고 어두운 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색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저희 부부는 너희들이 좋으면 우리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집이지 제 집이 아니니까요. 굳이 나라면 우리 집에 저런 색은 안 칠할 텐데 와 같은 불필요한 말을 덧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저 어두운 벽은 정말 멍청해 보여. 집만 좁아 보이게 만들고 말이야 라며 아이들이 선택한 페인트색에 대해 장황하게 자신의 멍청한 의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진실이라고 포장하며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구의 진실일까요? 그저 당신의 의견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묻지 않았다면 그 의견을 혼자만 간직할 권리 또한 당신에게 있습니다. 고기능 공동의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예전에 제 절친한 친구가 그랬습니다. 제가 힘든 일을 겪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녀는 항상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동의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동의나 평가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야.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힘든 감정의 참호 속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어줘. 그녀는 저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순간 평가가 아닌 공감을 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 이건 좋아, 저건 싫어, 나라면 저렇게 안 해, 그 치마에 그 부츠는 정말 잘 어울리네 와 같은 평가를 내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쩌면 내 자신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하고 간섭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면 정작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내 삶을 돌볼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공동의존은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그들의 결정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하며 무너진 경계를 갖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남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그들의 경계를 가장 많이 침범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해주고 묻지도 않은 조언을 건네면서 말이죠. 당신의 삶을 더 편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제가 좋은 사람을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져와 내가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제가 고기능 공동의존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주말에 아주 붐비는 맨해튼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어 마스크를 바르고 산푸대에 누워 1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제 뒤로는 산푸대를 기다리는 손님들의 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명상을 하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쉬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긴 줄 때문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미용실의 산푸대 교통정체가 제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죠. 결국 저는 직원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 있을까요? 산푸대가 필요하시면. 그녀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손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에게는 미용실의 대기줄을 관리할 저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심리 상담을 받고 공동의존 전문가로 일해온 나조차도 여전히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을까? 저는 이것을 자동 맞춤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내 주변 환경에서 무언가 불편하거나 비효율적인 상황을 목격했을 때 그것이 전혀 내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예상 계획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문제들을 미리 막기 위해 온갖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가 싫어하는 사람과 식사 자리에 나란히 앉지 않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등 모든 상황을 통제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자동적인 문제 해결, 끊임없는 예상과 계획. 이것이 바로 우리를 소진시키고 진정한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공동의존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우리는 돌봄과 통제의 경계에 대해 깊이 탐색해 보았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것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깊은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가졌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 있던 과도한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돌려주세요. 나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나의 경계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삶은 그들의 것임을 인정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봄은 나 자신을 온전히 돌볼 때 마음 성장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반사적으로 그들의 편의를 맞춰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계신가요? 나 자신을 위해 휴가를 쓰거나 쉬는 시간을 가질 때 혹시 이기적이라는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직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마치 팀원들을 버려두고 떠나는 듯한 미안함에 시달리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진심 어린 돌봄과 지나친 간섭,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통제하려는 마음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의 미묘한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고 왜 이 구분이 우리 삶에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저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야, 다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야 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잉 돌봄의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는 법을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선물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다룰 핵심 개념인 공동의존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의존이란 내 삶의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 가족, 친구, 연인의 감정 상태, 그들이 마주한 결과, 그들의 인간관계, 재정 상황 등 그들의 삶 모든 영역에 내가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고 몰두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러한 과도한 몰두가 결국 나 자신의 내면적 평화와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해치면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삶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붓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저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정이라는 독특하고 깊은 유대감의 문화가 있죠. 이 정은 우리를 끈끈하게 연결해주지만 때로는 그 경계가 모호해져 어디까지가 건강한 관심이고 어디부터가 지나친 개입인지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모든 보살핌과 도움이 순수한 마음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공동의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삶의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은밀한 욕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정말 별로인 사람과 결혼하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다 큰 자녀가 회사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설령 그 원인이 자녀에게 있더라도 상사에게 전화에 대신 변명해주고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표면적으로는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흘러가도록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 삶의 거의 모든 관계에서 저는 극심한 공동의존 성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 행동이 통제의 한 형태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와주고 싶을 뿐이라고,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니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예를 들어 누군가 운전해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그 길 말고 이쪽 길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라며 굳이 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의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의존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특히 사회적으로는 유능하지만 관계에서는 소진되는 고기능 공동의존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저는 그 행동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말은 그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밑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착한 게 뭐가 문제인가요? 남을 돕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의 일을 대신해주고 지나치게 베풀고 모든 일에 관여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태라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박입니다. 진정한 친절과 배려는 내가 온전히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그저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강박적인 행동 패턴이며 그것이 바로 공동의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과잉 베품과 자동적인 조언, 무조건적인 수용이 계속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우리는 번아웃, 즉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한 인간이 가진 에너지와 시간은 유한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베풀미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에너지는 훨씬 더 빨리 고갈됩니다.
내가 이걸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 내가 나서지 않으면 저 사람의 인생이 잘못될까 봐 무서워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타인의 결정과 인생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느낌은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두려움에 기반한 강박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행동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과잉 보호와 개입은 그들로부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힘, 즉 주체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끼어들어 의견을 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며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다 큰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친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대해 더 잘 안다고 가정하는 순간 그 행동의 기저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결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당신이 보기에 명백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그 실수를 할 권리는 온전히 그들의 것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의 실수는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온전히 우리 자신의 것이듯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또한 그들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지랖이라는 말로 이러한 행동을 표현하곤 하죠. 모든 일에 의견을 내고 평가하고 간섭하려는 태도 말입니다. 몇 년 전 제 아들의 전 여자친구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두 아이는 함께 살면서 집 내부를 아주 채도가 높고 어두운 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색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저희 부부는 너희들이 좋으면 우리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집이지 제 집이 아니니까요. 굳이 나라면 우리 집에 저런 색은 안 칠할 텐데 와 같은 불필요한 말을 덧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저 어두운 벽은 정말 멍청해 보여. 집만 좁아 보이게 만들고 말이야. 라며 아이들이 선택한 페인트색에 대해 장황하게 자신의 멍청한 의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진실이라고 포장하며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구의 진실일까요? 그저 당신의 의견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묻지 않았다면 그 의견을 혼자만 간직할 권리 또한 당신에게 있습니다. 고기능 공동의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예전에 제 절친한 친구가 그랬습니다. 제가 힘든 일을 겪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녀는 항상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동의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동의나 평가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야.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힘든 감정의 참호 속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어줘. 그녀는 저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순간 평가가 아닌 공감을 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 이건 좋아, 저건 싫어, 나라면 저렇게 안 해, 그 치마에 그 부츠는 정말 잘 어울리네 와 같은 평가를 내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쩌면 내 자신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하고 간섭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면 정작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내 삶을 돌볼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공동의존은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그들의 결정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하며 무너진 경계를 갖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남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그들의 경계를 가장 많이 침범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해주고 묻지도 않은 조언을 건네면서 말이죠. 당신의 삶을 더 편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제가 좋은 사람을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져와 내가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제가 고기능 공동의존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주말에 아주 붐비는 맨해튼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어 마스크를 바르고 샴푸대에 누워 1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제 뒤로는 샴푸대를 기다리는 손님들의 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명상을 하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쉬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긴 줄 때문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미용실의 샴푸대 교통정체가 제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죠. 결국 저는 직원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 있을까요? 샴푸대가 필요하시면. 그녀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손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에게는 미용실의 대기줄을 관리할 저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심리 상담을 받고 공동의존 전문가로 일해온 나조차도 여전히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을까? 저는 이것을 자동 맞춤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내 주변 환경에서 무언가 불편하거나 비효율적인 상황을 목격했을 때 그것이 전혀 내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예상 계획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문제들을 미리 막기 위해 온갖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가 싫어하는 사람과 식사 자리에 나란히 앉지 않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등 모든 상황을 통제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자동적인 문제 해결, 끊임없는 예상과 계획. 이것이 바로 우리를 소진시키고 진정한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공동의존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우리는 돌봄과 통제의 경계에 대해 깊이 탐색해 보았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것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깊은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가졌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 있던 과도한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돌려주세요. 나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나의 경계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삶은 그들의 것임을 인정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봄은 나 자신을 온전히 돌볼 때 마음 성장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반사적으로 그들의 편의를 맞춰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계신가요? 나 자신을 위해 휴가를 쓰거나 쉬는 시간을 가질 때 혹시 이기적이라는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직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마치 팀원들을 버려두고 떠나는 듯한 미안함에 시달리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진심 어린 돌봄과 지나친 간섭,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통제하려는 마음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의 미묘한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고 이 구분이 우리 삶에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저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야, 다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야 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잉 돌봄의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는 법을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선물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다룰 핵심 개념인 공동의존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의존이란 내 삶의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 가족, 친구, 연인의 감정 상태, 그들이 마주한 결과, 그들의 인간관계, 재정 상황 등 그들의 삶 모든 영역에 내가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고 몰두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러한 과도한 몰두가 결국 나 자신의 내면적 평화와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해치면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삶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붓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저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정이라는 독특하고 깊은 유대감의 문화가 있죠. 이 정은 우리를 끈끈하게 연결해주지만 때로는 그 경계가 모호해져 어디까지가 건강한 관심이고 어디부터가 지나친 개입인지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모든 보살핌과 도움이 순수한 마음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공동의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삶의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은밀한 욕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정말 별로인 사람과 결혼하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다 큰 자녀가 회사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설령 그 원인이 자녀에게 있더라도 상사에게 전화에 대신 변명해주고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표면적으로는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흘러가도록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 삶의 거의 모든 관계에서 저는 극심한 공동의존 성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 행동이 통제의 한 형태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와주고 싶을 뿐이라고,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니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예를 들어 누군가 운전해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그 길 말고 이쪽 길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라며 굳이 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의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의존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특히 사회적으로는 유능하지만 관계에서는 소진되는 고기능 공동의존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저는 그 행동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말은 그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밑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착한 게 뭐가 문제인가요? 남을 돕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의 일을 대신해주고 지나치게 베풀고 모든 일에 관여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태라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박입니다. 진정한 친절과 배려는 내가 온전히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그저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강박적인 행동 패턴이며 그것이 바로 공동의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과잉 배품과 자동적인 조언, 무조건적인 수용이 계속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우리는 번아웃, 즉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한 인간이 가진 에너지와 시간은 유한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베풀미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에너지는 훨씬 더 빨리 고갈됩니다. 내가 이걸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 내가 나서지 않으면 저 사람의 인생이 잘못될까 봐 무서워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타인의 결정과 인생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느낌은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두려움에 기반한 강박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행동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과잉 보호와 개입은 그들로부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힘, 즉 주체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끼어들어 의견을 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며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다 큰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친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대해 더 잘 안다고 가정하는 순간 그 행동의 기저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결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당신이 보기에 명백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그 실수를 할 권리는 온전히 그들의 것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의 실수는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온전히 우리 자신의 것이듯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또한 그들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지랖이라는 말로 이러한 행동을 표현하곤 하죠. 모든 일에 의견을 내고 평가하고 간섭하려는 태도 말입니다. 몇 년 전 제 아들의 전 여자친구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두 아이는 함께 살면서 집 내부를 아주 채도가 높고 어두운 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색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저희 부부는 너희들이 좋으면 우리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집이지 제 집이 아니니까요. 굳이 나라면 우리 집에 저런 색은 안 칠할 텐데 와 같은 불필요한 말을 덧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저 어두운 벽은 정말 멍청해 보여. 집만 좁아 보이게 만들고 말이야. 라며 아이들이 선택한 페인트색에 대해 장황하게 자신의 멍청한 의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진실이라고 포장하며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구의 진실일까요? 그저 당신의 의견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묻지 않았다면
그 의견을 혼자만 간직할 권리 또한 당신에게 있습니다. 고기능 공동의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예전에 제 절친한 친구가 그랬습니다. 제가 힘든 일을 겪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